그러나 남편이시던 오시시여, 여기까지 읽는 것도 당신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리라는 것도 12년 동안이나 당신과 서를 섞어온 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응당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되자는 년, 죄년이 무슨 큰 애국자인 체하고. 사실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황차 내게 애국이니 애죽이니 하는 거룩한 사상이 있을 리 만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체의 잘못은 물욕에서 생긴다고요. 닭목 광목으로 조촐히 살만 가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12년간이나 같이 살아왔으니 당신만은 믿어주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는 당신의 월급으로 근근 목숨을 이어가는 깨끗한 생활에 만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만 당신한테 핀잔과 주장지를 받아가면서도 당신이 시학 자리를 떼려고 같은 동포를 중상하고 심지어 사상이 불온하다고까지 모함을 해서 경찰까지를 동케했을 때 굳이 만류를 했던 것이요. 외국 군인한테 깡통과 레이션 통 때문에 남의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데도 반대를 했던 것이요. 내가 무엇이 두드러지게 잘났다고 민족을 쳐들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류할 때도 내가 민족이니 민족의 피니 하는 말을 합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코스모리의 노랑 눈들이 자꾸 늘면 어쩌겠수? 아닙니까? 남편이시던 오씨? 당신이 군정청 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당신은 내게 다 시간과 내용까지를 지적해서 전화를 걸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해방되던 이듬해 바로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습니다. 당신이 지정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보통 전화가 안 될 때라 당신은 미군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를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당신은 대구에 가서 계시었습니다. 대구에다 어떻게 전화를 해요? 누가 당신더러 직접 하라나. 크리스마스 날 밤 9시 반쯤 미스김한테 전화만 걸란 말이지. 그러면 미스김이 오죽 잘해줄까 봐서 그래. 미스김한테나 부탁을 해두었다니까. 뭐라고 전화를 해요? 순산했으니 안심하라고만 하라니까. 순산? 그게 무슨 소리유? 순산이 순산이지 무슨 소린 무슨 소리요. 글쎄 잠만 말고 그렇게 미스김한테 연락만 하라니까 그래. 나는 통 무슨 영문인지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의아하면서도 나는 미스김이란 여자한테 지시한 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화 한 번이 $500가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술이 취해서 얘기했으니까 알았었지. 안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전화의 이유를 모르고 말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당신이 기고만장해서 설명한 이야기란 이랬습니다. 당신은 열흘 동안 미국에서 온 실업가들과 함께 몇몇 공장과 지하자원 안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 날 대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것을 미리 알았던 터라 그 기회를 이용했던 모양입니다. 한창 술이 취해서 흥겨울 때 보이가 와서 날 찾았거든. 서울댁에서 급한 전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놀던 실업가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날 쳐다볼 밖에.
나도 쓱 상을 찌푸려 보았겠다. 그러고는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비스기 밀밖에. 순산했으니 안심하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웃으며 다시 홀로 나갔더니만 이 얼간 실업가들이 와 몰켜들어서 날 에워싸고는 제각기 무슨 일이냐고 눈이 둥그렇지 않던가배. 그래 쓱 한마디 했겠다. 아닙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이치들이 더 몸이 달아서 개어 묻기에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체하고서 기실은 내 아내가 순산을 했으니 안심하라는 전하올시다 해두었거든. 그랬더니 와 함성이 일어나면서 뭘 낳았느냐고 따지잖나. 그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만 축배가 날르고 미스터 오 브라보 소리가 홀 안을 뒤집어 엎으면서 프레젠트가 금세 날아듣지 않나. 한 친구가 텍사스주에서 온 광어방이야. 이치가 우리는 코리아 풍속을 모르니 미스터 오의 새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게 하자고 돈을 한 줌 꺼내와. 나도 금세 500불이라. 어때? 내 수완이 전화 한 통에 일금 500달러. 사랑하던 남편 미스터 오시시여. 그날 밤 이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슬퍼했던지를 당신은 모르시리라. 레이션 한 통을 헐어놓으니까 아이들이야 좋아할 밖에 있겠습니까? 어미가 마음이 아파서 눈을 흘기는 것을 힐끔힐끔 치어보면서도 그 죄의 초콜릿을 좋아하라고 먹는 어린 것을 보는 나의 가슴은 정말 아팠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어린 것이 철도 모르고 독약을 먹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심이니 정직이니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요. 그때 둘째 아이인 경희가 4살이었고 내 뱃속은 비었었는데 순산을 팔고 그런 사기를 해서 그뒤 그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보셨던가요? 내가 잘났대서는 아닙니다. 정말 이 점 오해치 말아 주십시오. 가장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난 그것이 오직 싫었고 무서웠을 뿐입니다. 당신처럼 기쁘지 않았다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가슴이 서먹했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진실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난통 분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신이 남의 굳은 일에 잘 쫓아다니는 것을 퍽 좋게 보았고 존경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초상이 났을 때나 혼사 같은 큰 일을 치를 때 돌보아주는 일처럼 고마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초상이 났을 때는 며칠씩 가서 밤새 임을 해주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도 저런 좋은 데가 있었구나 이렇게 기뻐도 했고 존경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큰일이라도 혼인에는 별로 안 가는 것이 이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기쁠 때는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다 모여서 일을 보아주었지만 꾸준히 일해야 누가 가기를 좋아하랴. 우리 집 양반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꾸준 일만 보아주노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 이렇게 감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또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이라고 단안을 내렸습니다. 오직 남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시어머님이 돌아갔을 때만 해도 그랬지요. 당신은 사람을 20여 명이나 풀고 지프차를 4대나 대어서 부고를 일일이 전인해서 보내지 않으셨댔나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편이 제대로 갈 때였으니 시내는 아침에 붙이면 늦어도 이튿날 아침에는 배달이 되었었고 올장이었으니 시골도 웬만한 데는 우편으로 좋겠을 것이 아니어요? 사람이 부고를 들고 가노니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친절이라고 변명하십니다만 그것은 부의금의 강요였습니다. 조상이나 하고 말 사람이 그래서 부의금을 빼앗겼다면 그 자식 제어미 송장까지 팔아먹지 않나? 이렇게 욕했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12년 동안이나 옆에서 보아오는 동안에 나는 밤에 내 품에 기어드는 당신이 정말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엇갈려서 어리둥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요구하고 나와 살을 섞기를 요구할 때도 이 양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내로 아는 것인지 술집 계집으로 생각하고 덤비는 것인지 의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짓말하는 도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버썩 들면서 소름이 쪽 끼친 일도 있었습니다. 화를 내도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슬퍼해도 정말 슬퍼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갔고 나를 품에 안고서 행행거릴 때도 이렇게 귀엽다고 하고서는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이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계집이 자기 남편을 토막토막 쳐서 죽여서 고리짝에 넣었다가 강물에 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당신이 나를 꼭 그렇게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꼭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써 달리 요정을 냈을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피뜩 들면 품 안에 들었다가도 진저리가 치어지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나뿐이 아닙니다. 어린애들을 당신이 귀여워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저 양반이 저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희를 끌어안고 뒹굴기도 하고 입도 맞추고 할 때는 마치 경희를 데리고 노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탈을 쓴 호랑이가 잡아먹기 전에 강아지를 놀리는 희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죽이려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으로부터 떠난다면 자식들까지도 내가 싹도 모르게 어디로고 데리고 가리라 결심한 것도 그때입니다. 더욱이 이번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자인 S씨와 M한테 갖은 모략을 꾸미어 모해를 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M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공기를 눈치채자 사람을 결정할 고 임씨에 M씨가 막대한 돈을 공산당에 제공한 것처럼 꾸미어 기어코 2달 동안이나 고생을 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진저리가 치어졌습니다. S나 M은 또 덜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박사로 말한다면 우리를 중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내 당신의 뒤를 돌봐주고 뒤를 받쳐주신 선배요 은인이 아니십니까?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 A 박사가 물망에 오르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만 그 생물 같으신 어른을 요로에 다니면서 얼마나 중상을 하셨던가요? A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6.25 때 기술가 동맹인을 그만큼이나 하고서도 당신이 무사했을 줄 아십니까? 그 A 박사를 대래 6.25 때 부역이나 하신 듯이 비방을 하다니 정말 당신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그 맑게 생긴 당신의 얼굴이나 후리후리한 키, 성큼한 코, 어디로 뜯어보아야 당신이 그런 거짓의 화신은 아닐 겐데 아마 그 야불야불 잘 노는 입술 때문인가 보군요. 계집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요. 당신은 아주 가장 성현인 듯이 내게는 얘기하셨지요. 그렇게 요리지혜를 데리고 나가자고 해도 여태껏 나 이외의 여성과 입술 한번 대어본 적이 없노라. 정말 나도 다른 여성과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 보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이 끔찍해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성근이란 내 남편이 아니라 여우가 도섭을 한 것을 내 눈에는 남편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했었더랍니다. 12년간 믿고 살아온 인생의 반역자시여.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외정 때입니다. 한국신문은 피를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우리의 피의 형을 검사했을 때 당신은 B형일게라고 말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은 B형이 아니라 O형일게라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은 그때 못 알아들으시는가 봅니다만 내 딴엔 O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알파벳으로는 O지만 숫자로는 0으로도 읽을 수 있겠고 보니 진실성이나 참이 0이라는 뜻이 대부분은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해석대로 아무리 내가 무식하기로니 성이 O시라서 O형이라고 한 줄만 아셨습니까? O형의 인간이시여. 이만하면 내가 어째서 당신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는지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은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 있는 1년 동안에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선전하리라는 것도 말씀입니다. 아니, 선전뿐이 아니라 당신 자신 그렇게 믿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당신은 거짓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믿든 또 세상에 전하든 내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뿐이요. 천진난만한 경남이와 경희 남매를 당신의 거짓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오직 1년뿐입니다. 그러면 O형의 인간이시여, 길이길이 복되소서. 거짓과 더불어. 길이길이 위대하소서. 거짓과 더불어. 그리고 길이길이